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3호 제1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대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9 대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9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에 회비모금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4호를 신설하여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하수 먹는 학교, 요양원 등 221개 교육복지시설 수질 전수조사.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가운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221개 시설 전체에 대한 수질 조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도내 299개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 46곳에 대해 상수도 공급, 생수 사용 등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37개 시설은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장기적 관리 문제로 상수도 공급, 생수 사용 등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점검 대상은 계속해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216개 시설의 지난해 조사 대상에서 누락, 4곳 됐거나 올해부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한 곳을 포함해 22개 시군 221곳이 됐다. 도는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공급, 생수 사용 등 식수원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지하수 용도를 식수에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한차 조사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등 먹는 물 기본 6개 항목의 함유량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차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중지, 시설 개선 명령 후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두 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식은 한차 때와 동일하다. 두 차 부적합 시설은 음용중지, 시설 개선 명령 후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세 차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는 먹는 물 47개 전 항목에 대한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는 시설 개선 명령,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복지 경기도를 위해 올해도 시설 전수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부적합 시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1일까지 연장.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바어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44곳과 코인 노래 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 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물결표 사인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의 해제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또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애 도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시대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자립을 넘어서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애 경기도의원, 더민주, 평택 3. 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의 전문성, 통합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애 의원은 현재의 단기 저임금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발굴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애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공모의 사립유치원 15개원 신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15개원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역에서 신청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안산이 4개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세 현황은 안산 4개원, 용인 2개원, 화성 2개원, 고양 2개원, 김포 1개원, 파주 1개원, 시흥 1개원, 이천 1개원, 평택 1개원 순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운영하는 형태로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하율을 높이고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심사와 교육부 자문을 거쳐 올해 8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한편 2019년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는 사립유치원 84개원이 신청해 이 가운데 14개원이 선정됐다.